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50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바닥이고요. 50번째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50번째라고 말해야 되는지 순간 고민을 한 거예요. 일단 지난번까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30번째, 49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얘기한 것 같으니까 50번째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 20분 정도 되었고요. 지난주에 뭔가 끝까지 미루다가 8시에 녹음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편집처럼 그러니까 제가 편집을 거의 안 하는데 그냥 녹음된 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거와 것과 마찬가지인데 앞에 로고송 붙이고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영상이 필요하니까 그냥 이미지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데에도 한번 다 다시 들어보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1대1이 30분 녹음했다면 30분이 더 걸리는 건데 지난주에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듣다가 별거 없겠지 하고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진짜 이렇게까지 게으르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가 반성을 했고요. 오늘도 그 같은 반성이 지속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여전히 한다. 무조건 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연휴에 보통 혼자 지내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명절인 추석 연휴에는 그 연휴가 되게 길었어가지고 하루 정도 서울에 있는 언니네 집에 갔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도 언니네 집에 계셨고 작은 언니도 언니네 집으로 올 수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식사하고 만나고 이제 돌아왔고 이제 그 다음 명절인 이번 설에는 이제 4일이잖아요. 대체 휴무인 오늘까지 해도.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잘 안 가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집에서는 당연히 안 오겠거니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아직 모르지만 제가 연애를 한다고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엄마한테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뭐 언니들이랑 연락도 자주 주고받지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명절인데 집에 안 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전화도 안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뭐 바빠서 뭐 전화도 못 하나 보다 했다. 이제 엄마는 항상 내가 바쁘게 잘 지내면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냥 잘 지낸다고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편이어서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냥 잘 쉬고 있다. 뭐 일이 너무 없고 돈을 못 벌어서 너무 우울해요. 뭐 걱정돼서 불안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또 없으니까 잘 지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고 근데 이제 딱히 이제 매일매일 얘기를 해야지 할 말도 더 생기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교체를 한 이제 작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소재 삼아 엄마와 이제 스몰톡을 하려고 내가 신간이 편하고 아주 잘 놀고 좋아서 밖에 안 나갔더니 차가 방전이 됐더라. 그래서 오늘 그거 처리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그냥 잘 지내고 있다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엄마는 아니 얼마나 일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차가 방전이 될 정도냐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러니까 모친과 얘기한다는 거는 약간 인내심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일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했었어야 하나?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실제로 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애써서 겨우겨우 이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막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엄마한테는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잘 지내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누워가지고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마음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뭐 똑같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힘들지만 그 어쩔 줄 모르겠는 마음의 감정들이 그 막 숨 막히듯이 오진 않아요. 물론 제가 지지난번 방송에 막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거를 좀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라던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던가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문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위험하다거나 지금 당장 뭐 전에 만났던 상담 선생님을 찾아간다거나 뭐 병원을 찾아간다거나 그래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게 지난 오랜 시간의 상담의 결과 훈련 어떤 근육이 생긴 결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고 때마침 그 연휴 전날에 제가 옛날에 되게 오랫동안 3, 4년 동안 상담 받았던 선생님한테서 문자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설이라서 겸사겸사 주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냥 안부차 인사드려본다.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잘 지내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여름에 책이 나왔을 때 그냥 그때는 한없이 컨디션이 좋고 막 세상이 너무 감사하고 다 너무 모두에게 막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그 뉴스레터 구독하셨던 분들한테도 책을 보내고 막 제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한테 책을 막 선물로 막 보냈거든요. 이 상담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 상태가 제법 좋아진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붙잡아질 수 있는 상태가 된 데에 그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충분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그때 선생님이 책을 받으시고 문자로만 그냥 고맙다 이렇게 답장을 하기가 그러셔가지고 바쁜 와중에 전화도 주셨어요. 뭐 지금 네가 통화 가능하냐? 잠깐만 통화하자. 그냥 책 받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잘 됐다. 자기 너무 지금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생님도 이번 설 연휴에 여기저기 인사를 하시다가 그냥 그 책을 보고 너가 생각이 나서 인사를 한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또 한편에 아주 나쁜 마음으로 선생님 이것도 영업인가?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간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담도 오래 안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오라는 소린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나쁘게 드는 생각은 아니고 그냥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 고객 관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나쁜 것인가? 그냥 내가 지금 심리 상담사로서 상태가 어떤지 그냥 두루두루 점검해보고 또 힘들면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거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그냥 나쁘게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지낸다고 답장을 했고 사실 조금 겨울이 힘들어서 좋았다 안 좋았다 사실 계속 좋게 지내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시간이지만 그냥 그걸 좀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정 힘들면 다시 또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지금 저는 잘 지내는 편이다. 그리고 그 얘기도 또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저는 사랑을 믿지 않고 나한테 연애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세상에 다 이렇게 내 마음에 안 차는 사람뿐이고 그냥 잘 지내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유니콘처럼 기적처럼 어떻게 자기의 어떤 메이트를 찾은 것만 같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냥 그런 일은 일어나면 감사한 일이고 기적이지 왜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가 하고 한탄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게 꼭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나한테는 절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중간이 없이 그런 일은 되게 기적 같은 일이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 기본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무난한 날이고 어느 날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기본은 고통이다. 그 고통이 조금 덜하면 그냥 무난한 거고 그게 어쩌면 행복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막 환희로 가득 찬 기쁨으로 벅찬 그런 일은 뭐 없다.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거짓말이다. 그런데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감정의 파도를 타면서 그런 마음을 지켜보며 지내고 있고, 심지어 내가 연애도 하고 있다. 그 연애라는 것도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지만 그냥 연애를 믿지 않고 사랑을 믿지 않던 나라는 인간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 순간들이 되게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그냥 짧게 선생님한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적이나 일어나야지 내가 연애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애를 믿지도 않고 세상에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냐, 그냥 그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한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왔고, 그래서 참 좋고, 힘들지만 이렇게 어떤 그냥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위하고 이런 마음들, 사랑하고 사랑받는 마음이 참 나를 좀 더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된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드렸죠. 그냥 그거를 당신이 나한테 계속 알려줬는데 내가 그걸 알아채지 않고 그런 건 없다라고 밀어냈던 거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뭐 그냥 저 지금 좋은 사랑을 해요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냥 이 생각과 이 말을 우리 상담 선생님한테 하면서 그냥 또 애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참 고마운 사람이지. 우리가 잘 만났고 노력하면서 좋은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고, 또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애인 본인에게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선생님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거를 또 막 읽어주면서 그러니까 또 그분이 아, 너무 감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또 역시나 딱히 구체적으로 막 정하진 않았지만 그냥 연휴에 대한 얘기, 명절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명절 연휴에 또 내내 애인이랑 놀아가지고 그 얘기를 또 3박 4일 동안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뭐 재밌어 할 수도 있죠. 원래 남의 연애 얘기를 재미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막 연애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혹은 연애에 굉장히 관심 있어서 뭐 어떻게 만났냐, 누구냐, 무슨 뭐 하고 노냐, 뭐 이런 얘기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지 나는 그런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네가 무슨 사랑을 하고 무슨 마음을 느끼고 이런 거가 궁금하지가 전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적당히 하고요. 또 이미 많이 했기도 하고, 그냥 제가 연휴 동안 그냥 뭐 했는지, 어떤 책들을 읽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런 얘기 좀 가볍게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놀라운 토요일 그 노래 가사 맞추는 게임에 엄청난 애청자예요. 지금 언젠가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제가 TV를 안 보거든요. 집에 TV도 없고 그 영상 컨텐츠 같은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언젠가 그냥 우연히 뭐 식당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단체로 움직이는 관광버스의 TV 화면일 수도 있고 놀토를 보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뭐 한 2, 3년 전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놀토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래도 막 놀토를 찾아서 보고 챙겨보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한 2년 전쯤인가? 그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클립으로 있는 막 10분짜리부터 30분짜리까지를 막 보다가 아, 놀토 너무 좋구나. 진짜 꼭 봐야겠다 해서 지금은 매주 챙겨보거든요. 딱 그 토요일 날 보지는 못해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티빙 어플로 꼭 챙겨보는데, 이제 연애하느라 바빠가지고 300회 특집을 이제서야 이 연휴 기간에 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엊그저께 토요일에 한 설날 특집을 보다가 말았는데, 아, 300회 특집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너무 속상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사를 맞추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 정답을 맞히는데 내 지분이 어디다 저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놀보 캐릭터인 김동현을 막 놀리고, 한혜를 또 막 놀리고, 못한다고 놀리고, 뭐 삐진다고 놀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캐릭터들은
뭐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냥 두루두루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저도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저 가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들리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거에서 느끼는 재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저가 좀 다른 재미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냥 놀토를 옛날만큼 막 재밌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V에서도 그 게스트들 나왔을 때 그 캐릭터 면면들에게서 뽑아내는 재미를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하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냥 가사를 맞추는 게임,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간식 게임으로 다 같이 나와가지고 놀면서 막 신나게 노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300회 특집으로는 마피아 게임의 룰을 적용시켜가지고, 엑스맨처럼 2명을 뽑아서, 2명은 이제 이거를 못 맞추게 방해하는 방식,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마피아 누군지 맞추기 위해서, 뭐, 너가 수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막 정한 게 아니라 그 뽑기로 각 출연자들이 그 현장에서 바로 내가 마피아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마피아 게임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냥 막 속이는 게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뭐 당연히 내가 속이는 것도 힘들고 누가 속이고 있는 것도 힘들고, 그냥 이런 게임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재미를 느낄 수는 있죠. 게임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이 팀워크가 좋은, 이게 또 방송이니까 제가 또 방송을 너무 현실처럼 봐서 그러면 너무 과몰입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다 같이 그냥 그 가사를 마치는 순간에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서로 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가고 그냥 조금씩 놀리면 되지. 이거를 막 전략적으로 막 방해를 하고 누가 기네 아니네 너 저러는 거 보니까 너 마피아네 너를 막 죽이고 막 이런 게 그냥 태생적으로 보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들이 막 편집되지 않고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자들끼리 마피아 뽑으면 너무 부담스럽겠다. 마피아가 잘해야지 이번 회차가 사는데 마피아 되면은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냥 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확 느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게임을 충실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끼는 시청자가 많을 텐데 없으려나? 나 같은 시청자가 없고 이제 점점 이게 똑같은 포맷이니까 지루해진다고 생각했으려나? 이러면서 그냥 근데 그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너가 이렇게 말을 해? 네가 나를 의심해? 너가 마피아 범인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를 막 헐뜯고 서로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막 호시탐탐 노리고 이게 다 농담인 줄 알고 장난인 줄 알지만 그런 장난 너무 힘들고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런 게임의 포맷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조금 내가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뭐 시민이 5명, 마피아가 2명인데 이 양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 이긴 팀에게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은 현금 3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300회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돈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대 한 켠에 이렇게 세워놓는 건데 그냥 이것도 너무 천박하고 싫은 거예요. 300만 원이 막 네 집 애도 아니고 그냥 보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저 300만 원 진짜 너무 벌려면 한 달 월급도 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이 얘기도 할 수도 있겠는데 1, 2, 3, 4, 5월까지 만약에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뭐 예술로 해가지고 월급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받는다고 치면 그때까지는 지금 일이 없는 거예요. 수입도 없는 거고. 뭐 다행히 이번 달에는 뭐 적금 이자도 나오고 원고비도 나오고 또 정말 얼마 안 되는 인세들도 조금 나오고 해가지고 그나마 월 수입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도 이제 적자죠. 제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최소한으로 살려고 해도 불안함까지 없애려면 150원 벌어야 되거든요. 물론 1월 달에 100만 원 넘게 쓰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너무 싫은 거야. 진짜 300만 원이면 2달 생활비인데 저거를 막 게임에 상금이라고 주네.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얘네 한 회당 출연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막 인기 있는 드라마에
나 그 런닝맨 이런 거 막 한 회당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다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물론 제가 돈돈거리지만, 이제 저렇게까지 돈으로 막 케이크를 쌓아가지고, 그거를 서로 탐하게 하고, 그리고 연예인들 300만 원 돈으로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속상하고 싫고, 왜 나의 놀토가 이렇게 망가졌나, 이런 생각에 너무 싫었지만, 제가 또 보다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봤는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 게임에만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301회인 설날 특집이 남았는데, 이제 지금 그거를 보다 마른 상태고, 일단 봐봐야지 될 것 같은데, 속상했다. 그리고 또 유퀴즈 해가지고 100만 원 상금 주는 것도, 그게 그 초기에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일반 시민 인터뷰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든지 그 100만 원에 더 추가된 상품을 주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 그냥 그냥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시민들을 하는 쇼에서 그 돈의 의미는 뭐 크지만 막 300, 500 이렇게처럼 아주 크지도 않고 그냥 상징적인 어떤 의미여서 괜찮다, 좋다. 뭐 이것도 좀 웃기긴 했지만 그래도 막 냉장고 세탁기 선물로 주는 것처럼 그냥 꼭 필요한 걸 할 수 있게 돈을 주는 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유퀴즈에 이제 한두 번은 꼭 연예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예인들한테 그런 퀴즈 맞춰가지고 100만 원 주는 거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요즘 정말 그렇지 않아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마음에 안 드는데 나의 놀토마저도 이렇게 재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요즘 여전히 기운이 막 나지는 못한 상태인데, 그래도, 도서관에는 맨날 가거든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사요. 책 놓을 공간도 없고, 그냥 책을 사는 돈도 사실 좀 아깝고, 왜냐면 제가 막 책을 막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찾아보고 읽고 막 책을 막 쌓아놓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한때 책을 좀 사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옛날에 그 상담받으러 수원역으로 기차 타고 다닐 때 그냥 기차 시간 남으면 알라딘 중고서점 같은 데 들러서 그냥 쓱 보다가 한두 권 그때 읽을 만한 책을 사고는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다 해서 책을 10권이나 샀을까? 그냥 너무 좋아하는 책은 사고, 읽고 나서 이 책 사서 갖고 싶다, 이런 책 사고,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는데요. 지금 한밭 도서관에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리봄 도서라고, 그 희망도서를 보통 일반적인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이 책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한 2, 3주 있다가 그 책을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빌려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매주 이렇게 2권까지 돼요. 거의 매주 희망도서를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그 전주에 빌려서 본 책을 반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작년에도 거의 매주에 책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서 이 책 안 됩니다라고 말한 책도 있어요. 만화책이라던가. 이미 책을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이미 있는 책은 잡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안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도서관에서 책을 사가지고 어떤 처리 중인데 그러니까 전산에 안 나와서 제가 입력할 때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책은 취소를 받지만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그거 책을 읽고, 그리고 또 미리봄 도서라고 해서 도서관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서점으로 신청을 하면 어차피 도서관도 서점에서 책을 받아서 넣으니까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서점에서 그 책을 빌려서 진짜 그 도서관 라벨도 붙지 않은 책을 새 책처럼 읽고 다시 반납하면 그 책을 서점에서 도서관으로 이제 뭐 납품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3권 미리봄으로 할 수 있고 매주 2권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뭐 2주 후긴 하지만 책을 그냥 되게 신간을 다 조금 늦지만 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립출판물이나 제가 갖고 싶은 책이나 이런 책들은 사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텐데
임시재본소 하시는 강민선 작가님 되게 좋아해서 그 작가님이 책 내시면 꼭 사고, 그 김성희 만화가가 헤매기의 피곤과 즐거움이라는 만화책을 냈거든요. 한 사람 연구소라고. 이것도 이제 친구분이 하는 출판사인데, 그 이 언니가 제가 완주에 살 때 마을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이동하는 작업실로 쓰고 싶으셔서 저의 전 직장이던 그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 공방, 열린 공방이라고 장비 빌려 쓸 수 있고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이러는 데에서 수업도 들으시고, 그 안에 내부 공사나 인테리어 뭐 이런저런 용접 같은 걸 하려고 완주에 한 두어 번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계시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멋지고 부럽잖아요. 저도 얼마나 여행도 많이 다녔던 사람으로서 버스를 사가지고 그걸 작업실로 쓴다고 진짜 너무 대단하고 너무 부럽고, 내가 못하지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우리 집 오면은 또 언니랑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직장인으로서 주변에 창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이 언니를 보고 활동하는 모습, 그냥 작업하는 모습 이렇게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저희 집에 왔었고, 용접하는 거 제가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책을 낸다고 텀블벅에서 펀딩을 받길래 그거를 신청을 했고 드디어 책이 나와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죠. 그러면서 또 나도 이런 내 이야기를 정리하는 만화나 에세이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서 일렁거렸고, 저도 몇 페이지 나와요. 뭐 완주에 바닥네 집에 갔다, 뭐 바다에, 그때 제가 한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라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 스트레스를 그 쓰방이라고 쓰는 손을 타이핑하고 화면을 그대로 보여지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야 먹방도 있고 뭐 무슨 방도 있고 한데 왜 쓰는 방송은 없을까, 그래서 쓰는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해서 2달 동안 어제, 그러니까 일기를 오늘 밤에 퇴근하고 오늘 밤에 일기를 쓰는 거를 타이핑하는 손과 화면을 촬영해서 그걸 2개 같이 교차 편집은 아니고 그러니까 평행 병렬로 이렇게 위아래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항상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언니가 좀 인상적이고 재밌었는지 ASMR 갔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을 만화에 그려주셨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채널에 지금 이 팟캐스트도 유튜브에 그냥 오디오만 올리고는 있어요. 뭐든지 꾸준히 이것저것 하면 나한테는 좋다, 이게 굉장히 팬을 확보한다거나 내 창작의 동력이 된다거나 이런지는 잘 모르겠고, 이것의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여야지 이게 나중에 일로도 연결되긴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명상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루틴과 내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데는 역시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몇 가지 책을 읽었는데 재밌었던 것은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이라는 마민지 감독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 패밀리라는 자기 가족을 소재로 촬영한 다큐멘터리와 같은 내용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감독님이 트위터를 하시니까 트위터에 나온 내용을 보고 샀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부동산으로 흥한 가족, 부동산으로 망한다. K 장녀이자 IMF 키드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부동산 가족 흥망사 기록, 뭐 이런 광고문, 홍보문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살 때는 엄청 부유했고 집이 망해가지고 어디로 옮겨갔을 때는 어떤 생활을 했고, 또 나는 그런 집에서 그러니까 독립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집을 살았고, 이 과정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엄마나 아빠는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었고 지금 우리 아빠나 엄마는 왜 이런 모습이 되셨을까, 이런 과정을 막 추적해 나가면서 그게 이 한국 사회의 부동산으로 인한 흥망성쇠와 되게 닿아 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뭐 아버지 어머니가 소위 집장사라고 하는 투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투기일 수도 있죠. 땅을 사서 거기다가 뭐 빌라나 집을 지어가지고 팔고 또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또 그 다음 장사를, 말 그대로 집 장사를 하신 거였는데, 이제 건축일 이런 식으로만 뭉뚱그려서 말하고 그렇게 듣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파헤쳐 가면서 부모에 대한 어떤 관계 정립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게 무슨 사회학적으로 어떤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얘기여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거랑 동시에 제가 1인칭 강한이라고 도서출판 마티에서 안온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을 빌렸거든요. 또 제가 마티도 되게 좋아하는 출판사에서 신간이 나오면은 늘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 살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화목하지 않은 어떤 가정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또 벌이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우리 집의 가난은 어떠했는가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소개글에선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고 이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저자가 당신 몫으로 쓸 수 있는 가난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더 하고 더 채울 수 있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확실히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화로 들어서 인터뷰하고 막 질문하고 얘기를 듣고 바로바로 듣는 거는 전 좀 성질이 급해서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지 않은 얘기를 막 하니까 대화를 할 때는 그 얘기 끝에 우리가 친해졌을 때 그 순간순간 중간중간 보석 같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귀 기울이고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은 질문과 답을 듣는 과정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답답하고 내가 궁금한 거 이걸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되게 계속 돌아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재밌을 때도 있는데 그냥 책으로 읽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책에는 좀 재밌는 얘기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에세이든 뭐든 자기 삶이나 자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재밌구나. 그냥 이런 에세이가 너무 소위 일기처럼 자기 얘기 편하게 쓰는 거가 무슨 책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냥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나는 되게 고급한 독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라는 컴플렉스가 여전히 있어요. 그냥 그런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지 않는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냥 아무래도 그냥 제가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재밌어서 그냥 나의 어떤 여가 생활이구나 에세이를 읽는 게 좀 인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쓰고 싶은 얘기도 그런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1인칭 가난을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말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단숨에 읽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국문과를 가고 석사도 하고 막 이런 과정 백석의 시를 읽고 어떤 문장 하나에 기대서 자기의 이 힘듦을 버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잘 쓴다 이 사람. 그러니까 역시 문학에 어떤 감명을 받은 사람이 이런 좋은 글을 쓰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나를 되돌려 비난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잘 못 쓰고 잘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냥 이제 나중에 제가 독립 출판으로 책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니까 책의 만듦새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폰트, 그러니까 서체를 어떤 거를 돌아서 썼는지, 뭐 대화체일 때 대사 부분은 어떤 서체를 썼는지, 그리고 그 한 꼭지 한 꼭지의 글이 바뀔 때 제목은 어떤 폰트를 썼고 제목의 위치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항상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막 여기저기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목차 자체도 좀 흐르듯이 이러는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를 근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서 그런 건가? 좀 저는 예쁘고 좋았어요. 재밌고. 예쁘다는 말은 또 말이 좀 조심스럽죠. 이 주제 자체가 가난이니까.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렇게 집중해서 두 권의 책을 하루 동안 막 읽고 나니까
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막 오늘 또 뭐 했냐, 그냥 하루가 갔네. 나는 또 오늘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애써서 괜찮다. 그런 시기다. 너는 그래도 된다. 뭐 채우고 있는 거고, 다시 일어설 시간이고, 그냥 매해 월초는, 연초는 다 그런 거다.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또 마음이 쉽게 그렇게 편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재미있는 책을 읽으니까, 나도 이런 거 쓰고 싶고, 이런 재미있는 얘기 계속 쓰고 싶고, 뭐 아주 나중에 뭐 내가 서점 같은 걸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책들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런 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도서관을 그래서 그냥 에세이 코너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다가 도서관 에세이 코너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뭐 아는 저자라던가 책 제목이 재밌어 보이거나 뭐 이런 책들을 그냥 빌려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재밌는 책을 만날 때도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는 송은정 작가님의 책 제목이 뭐더라? 정확한 책 제목을 말하고 싶은데 저는 이 정도가 좋아요 라는 책을 읽었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제는 뭐 5년차 프리랜서의 뭐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였나? 그런데 그냥 프리랜서로 사는 이야기여서 제가 요즘 이 불안함의 근원이 내가 프리랜서다. 그래서 그런 거다. 기 때문에 또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잘 쓰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도 저랑 결이 맞는 것 같고 나 이런 사람으로 계속 끊임없이 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강민선 작가님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이 정도가 좋아요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문명특급 만드신 PD님이 몇 년 전에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라는 에세이 90년대생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일과 생각을 쓰신 책이 있는데 이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후루룩 읽었고 그냥 세대가 다르니까 그냥 좀 흥미로운 재미있는 얘기다 이러면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30의 불만, 40의 불안이라는 조서현 저자의 책이 있는데 이게 막 제목이 재밌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30의 불만, 40의 불안 이러니까 이제 40에 갓 접어든 사람이 혹은 30에서 40이 되려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가? 좀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차라리 50이 되는 사람이 쓰는 글을 읽고 싶었거든요. 나도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불안함과 이 흔들리는 마음, 여전히 잘 잡히지 않는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써줄까? 이런 게 궁금해서 봤는데 보니까 저자분이 또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동떨어진 그 90년 이 홍민지 PD님이 쓰신 책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남의 얘기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30의 불만, 40의 불안 이 책도 잘 쓰시니까 그 피처 에디터라고 패션지에서 패션 외에 문화, 뭐 인물 모든 거를 총망라하는 기사를 쓰는 에디터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쓰신 책이고 약간 이 정체성이 여자, 뭐 결혼한 사람, 아이를 키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가 쭉 들어있어서 그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은 책으로는 엉망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는 몰랐는데 소설가, 뭐 작가, 편집자인 3명의 친구분이 일기떨기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에 관한 팟캐스트 내용이랑 그 팟캐스트가 일기를 써와서 그 일기를 읽고 다른 2명이 막 말을 보태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제가 그걸 듣지는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또 이걸 읽으니까 그냥 이 책의 문구는 일기 쓰는 새 여자의 오늘을 자세히 사랑하는 법인데 저도 일기를 쓰는 사람이고 팟캐스트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여자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 재밌게 읽었죠. 근데 또 이런 걸 하면 부러운 게 이 세 사람의 관계예요. 제가 옛날에 그 남원에서 살롱드 마고라고 책방이자 페미니스트 문화기획 회사를 하는 세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뭐 기획자, 디자이너,
이렇게 모여있는 그룹인데 나에게는 왜 이런 동료가 찾아오지 않을까? 나는 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일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동료를 찾는 거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적극적으로 그런 동료를 찾아다니진 않았는데 그거를 알게 됐죠. 그냥 이것도 내가 연애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운명일 수 있고 그냥 인연과 기가 막힌 타이밍일 수도 있고 그 이후로서는 어떤 노력이겠구나. 그래서 막 옛날만큼 막 너무 부럽고 나한테는 왜 이런 친구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하게 된 것이 기적을 믿지 않고 세상에 마음 맞는 사람과의 연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헛된 꿈은 꾸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놓고 있다가 그냥 그래도 이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좋은 마음들이 생겼고 이것이 연애가 된다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찬란한 날들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약간 겁먹고 더 나가진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같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동료 관계라던가 그 어떤 파트너도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거나 찾거나 노력하거나 한다면 그냥 언젠가는 연이 닿아서 만날 수도 있겠다. 못 만나는 동안은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재미있게 봤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다가 오는 길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이라는 그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이다혜 저자님의 책도 빌려왔지 뭐예요. 제가 지금 고민이 하나 또 생겼는데 제가 막 성심당 입사 지원서를 쓰네 마네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락 그 배달 도시락 하는 곳에 아르바이트 면접도 보러 갔다 왔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되게 가까운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계약직이죠. 근데 임시 기간직 뭐 이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런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월부터 12월까지 일하는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급여의 수준으로 봐서는 그냥 평사원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채용 공고가 떴는데 그걸 내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지금 들었죠. 그리고 이제 마음은 일단 내보기는 한다. 근데 그게 왜냐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도시락집을 지원할 때랑 되게 비슷한 마음인데 모르겠어요. 저가 자의식 과잉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경력이 너무 과하고 나이도 많고 왠지 그런 그 어떤 그 구인을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죠. 막 마음대로 막 부려먹지도 못할 것 같고 그냥 나를 뭐 초빙 강사 같은 거로 불러다가 일하는 것이지. 안내방송이 나와서 잠시 껐다 켰고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지원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이에요. 그냥 내가 뽑는 사람 입장이라고 치면 이 사람 데려와봤자 말만 많고 피곤하게 굴고 괜히 우리한테 따지기나 할 것 같고 우리가 그냥 강사 같은 걸로 모실 수 있다면 모시는 거라면 모를까 그냥 사원으로 일 시키기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다. 이게 그러니까 주눅드는 것인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분수 혹은 내 자리를 아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낄 자리인지 안 낄 자리인지 막 그렇긴 한데 그냥 이게 제가 지금 너무 불안하잖아요. 돈을 못 번다는 사실 자체가. 작년 가계부를 봐도 진짜 5월 때까지 수입이 없어요. 6월도 거의 말 돼야지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3, 4, 5, 6, 4개월 동안 이런 기분으로 사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쓰기는 한다. 그래서 이게 2월 안에 채용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안 되면 3월 달에 또 예술로 신청해가지고 어떻게든지도 전전긍긍하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쓰기는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그거가 다음 주까지여서 그냥 슬슬 그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고 켤 때는 생각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40분이 넘게 혼자서 실컷 떠들었네요. 그러니까 그 유재석 같은 사람이 핑계고에서 이렇게 아무 얘기나 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일반인이니까, 그러니까 유재석하고 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 너무 자의식 강한 것 같아.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역시 보고 듣는 거가 주변에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비교의 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밖을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내 주변에 뭐 동료라고 해야 되냐? 그냥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맨날 텔레비 보면서 저거를 보면서 저거 너무했네 안 했네 이렇게 투덜투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반성과 깨달음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업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소식으로 어떤 재밌는 근황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